무안의 한 마을에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로가 주민 몰래 증설 허가를 받았고 폐기물 발전소 건설까지 추진되고 있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양 일가족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분석에 들어가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조양 일가족 동선 파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수색 범위가 넓어지는 등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죄가 빠진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폐기물 소각로는 주민들이 가장 꺼리는 혐오 시설로 꼽히는데요. 최근 무안의 한 마을에서 주민 몰래 소각로 증설 허가에 폐기물 발전소 건설까지 추진돼 말썽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마을과 도로마다 폐기물 발전소 건설을 성토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발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안군에 보낸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 주민들은 그제서야 폐기물 발전소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3년 전 폐기물 소각로 증설 허가가 이미 나간 것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시간당 소각 처리 용량이 3톤에서 9톤으로 3배 늘었습니다. 이 폐기물 업체는 면소재지와 마을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역한 냄새와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한 3배가량을 더 늘려가지고 더 증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여기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 주민들은 소각로 증설과 발전소 건설이 몰래 진행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의무가 없다며 주민 설득을 외면하는 상황. 소각로가 증설되고 폐기물 발전소까지 들어서면 다이옥신,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주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청계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한 1000여 명 받아서 지금 군에다 접수해 놓은 상태고요. 발전허가 신청대로라면 2만여 가구가 쓸 수 있는 8메가와트 용량, 발전 수익이 연간 10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는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로를 대폭 증설하고 또 이를 활용해 전기까지 생산하는 등 돈방석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반면 이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우려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혁신한 결의문을 통해 전당대회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호남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다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의원은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2대 전남도 의원들이 의회 개원에 앞서 자체 경선으로 의장단 후보를 선출한 데 대해 지역 진보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보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본회의 의장단 선거는 민주당 내정자가 당선되는 요식 행위라며 민주당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원구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당 도의원 당선인들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말고 소신껏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완도 앞바다에 빠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가족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 원인 불명으로 확인됐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대와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긴급 분석을 의뢰한 뒤에 차량 추락 전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만큼 디지털 정보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모양 가족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학교가 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다면 무슨 이유에선지 만 하루가 지난 셈입니다. 결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 경로를 유추할 수 있는 강제 수사 착수가 늦어지면서 수색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조모양 실종 사건은 신고자와 경찰의 사건 접수 시점부터 엇갈립니다. 조양이 다녔던 학교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건 지난 21일. 이거 확실하게 2022년 6월 21일 날 신청한 것이 맞다고. 그런데 경찰 신고 접수는 학교 측의 주장보다 하루 뒤인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만 하루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나마 최초 수사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임의 수사에 그쳤고 24일에서야 실종 경보를 울렸습니다. 실종 사건 내로 세부서 접수가 됐잖아요. 근데 실종 사건은 진짜 집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범죄 누구에 의해서 막 없어지고 범죄 의심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난 23일 조양 가족 차량이 완도에 도착했고 몇 차례 완도 밖을 오갔던 정황 등 언론사 취재로 공개된 내용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기도 했습니다. 차량 이동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수색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야산을 수색하기 위한 증거 채취견까지 동원됐습니다. 차량이 바닷속에 빠졌을 가능성에 광주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아 수색에 나섰던 해양경찰은 수중 탐지 장비를 투입해 다른 해상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송곡항이 있죠.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계속 했었죠. 왜냐하면 특정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저희만 거기만 알았어도. 경찰의 수색 상황을 지켜봤던 주민들도 사건 발생 현장 주변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대화를 해봤으면 아까 도움이 됐든지 안 됐든지 내가 뭐시로 한번 어디 가보자고 하고 할 건데 지금요 경찰차가 이러고 왔어도 마을 이장이라고 찾아왔다요. 전혀 그것도 없어요. 올 들어 미등교가 갑자기 잦아졌던 초등학생이 가족과 함께 연락 두절된 사건. 아파트 자택 현관문에 붙었던 법원의 기록. 우편물 등 조양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유추할 정황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착수 엿새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경찰이 너무나 여유로웠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종식 민선 7기 목포시장이 오늘 이임식을 마지막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시장은 사무인계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지막 결재를 한 뒤 열린 이임식에서 창조적 길을 연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도 소중한 의정활동 경험이었다며 다시 목포 시민의 선택을 받은 동료 의원에게 초심을 잊지 말고 시민만 바라보며 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현관 해남 군수가 언론인 간담회를 끝으로 민선 7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명현관 해남 군수는 오늘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간담회를 갖고 주요 성과와 민선 8기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명 군수는 프리젠테이션 형태의 성과 보고를 통해 솔라시도 기업 유치와 화원산단 대개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가장 중요한 일본의 사죄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이 1인당 1억여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해갖고 나고야 미쓰비시로 보내갖고 이 고통을 다 오고 살았는데 한이야 안 미치겠어 내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기업들은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버텼고 결국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라는 피해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일본 기업들이 재항고하면서 이르면 올해 8월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내 자산 현금화가 가까워지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부는 다음 달 4일 민관 협의체를 꾸려 배상 방안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사죄 없이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만이나 사죄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 민관 협의체 구성과 논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 변제안이나 제3자의 기부금을 모아 지급하는 방안 모두 피해자를 단순히 보상 대상으로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피해자의 사죄 없는 이 화해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사죄가 선행되지 않은 외교부 민관협의체 참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일본 현지 시민단체와 연대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다 무고하게 희생된 고 장환봉 씨가 지난 5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희생자 유족들도 잇따라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훈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여순 사건 재심을 통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 씨. 내란 혐의를 벗은 지 2년 4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장 씨는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당일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희생됐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74년 만에 철도기관사 공무원 신분을 확정받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장 씨가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면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의 신청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철도 여객 차장이었던 고 김영기 씨의 유족이 보훈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순직 공무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은 전부 다 4급 공무원 이상 다 해서 거의 다 정년퇴직을 다 하셨어요. 형을 받고 집행되면 퇴직금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보훈당국의 태도입니다. 보훈지청은 고 장환봉 씨에 대해 처음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장 씨의 인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변호인을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재심 판결문과 과거사 진실규명 보고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보훈처라는 국가기관이 왜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은 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지 그 이유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실망스러웠고요.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철도공무원과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은 수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훈당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실려보낸 조선대 큐브 위성이 어제 사출돼 지상국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카이스트 큐브 위성과 함께 우주에 보내진 조선대 큐브 위성은 앞으로 1년 동안 백두산 천지 온도 확인 등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큐브 위성 제작에 혼신의 힘을 다한 조선대 연구팀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전국 11개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각각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목포시 의회 의장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삼선의 김귀선, 재선의 김관호, 문차복 의원이 후보로 나선 민주당 목포시 의장 후보 경선은 내일 오후 2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